당뇨라고 하는 질환은 사실 뭐 말 그대로라면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당뇨병을 의사들은 당뇨병이라고 주로 안 하고요. DM 그럽니다. D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DM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이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이아비티스라고 하는 말은 소변을 많이 본다는 뜻이고요. 멜리투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달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당뇨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절에 어떤 안 좋은 환자들이 몸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변의 맛을 보니까 좀 달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에 그 소변에 그 당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사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쪽은요. 당뇨로 인해서 즉 당뇨 그 현상보다는 혈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너무 높아지게 되면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그보다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각종 대사장애, 여기에는 오랜 동안 당뇨가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당뇨병을 잘 대처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죠. 핵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당뇨가 집안에 있으신 분들 정도가 되면 적어도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세포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 포도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제대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세포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세포는 그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써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뇨가 생기게 되는데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싸그리 없어져 가지고 혈액 내에 있는 혈당이 잔뜩 쌓여만 가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수척해지고 그러게 되고요. 처리되지 못한 이러한 포도당은 혈중 내에 계속 쌓이면서 고혈당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아예 인슐린이 없어져 있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일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소아형 당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일형 당뇨이고, 인슐린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 할 일을 잘 안 하는 경우, 즉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원래 해야 될 일, 즉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세포로 넣어주는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를 제2형 당뇨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성인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내에 잔뜩 쌓이면은 원래는 맑은 물처럼 있어야 될 그런 혈액 순환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진득진득한 용암처럼 혈액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당뇨병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눈이나 또는 신장이나 그리고 신경 쪽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뇌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이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목적은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당뇨 환자들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100명당 1명, 2명, 3명, 4명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10명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인구 표면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보았더니 대략적으로 30세가 넘어가는 인구, 즉 성인에게서 당뇨병이 있는 비율이 14.4%이니까 대략적으로 성인 7명 중에 1명은 당뇨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가면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병이 많아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명수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500만 명 정도의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분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면은요, 당뇨 전 단계, 즉 정상 혈당에서 바로 당뇨로 넘어가지 않고요, 당뇨에서 당뇨 전 단계에 잠깐 머물렀다가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뇨병의 예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 87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한 1년에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그리고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이러한 캠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잘 조절이 안 되게 되면은요, 망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잘 이용하지 않지만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로 따지면은 필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우리 몸의 망막인데, 망막의 이런 출혈로 인해서 마치 필름에 그런 긁힌 거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요, 실제로 당뇨 망막증이 있는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러한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는, 또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런 망막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장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백뇨라고 하는 현상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단백뇨라고 하는 거는 당뇨하고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혈액 내에 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포도당은 소변으로 나가면서 신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크기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단백질이 만약에 혈액 내에서 신장을 거쳐 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때에는 단백질은 좀 극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장의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는 노폐물을 그런 이제 배설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복막 투석이나 아니면은 혈액 투석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당뇨병의 또 하나의 합병증이고, 또 하나는 신경의 합병증이 생겨가지고요, 이러한 발 쪽이 저리다거나 뭐 발등이나 발바닥이 저리다거나 아니면은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마치 뭐 자갈밭을 밟으면서 이렇게 걷는 느낌이다, 모래 위를 걷는 느낌이다, 이러한 이상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감각이 아예 떨어져 가지고요, 뭐 발바닥에 상처가 났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뇨병이 잘 조절이 안 되어서 생기는 신경합병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환자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합병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뇨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A, B, C, D, E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캐치프레이즈인데요. A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헤모글로빈 A1C의 A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당화혈색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인슐린, 포도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의사들이 보통 환자분들의 혈당 관리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B의 B는 블러드 프레셔, 즉 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도 중요하지만 혈압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C인데요. C는 LDL 콜레스테롤의 이 C인데,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면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즉 우리말로는 고지혈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 외에도 다이어트의 D, 엑서사이즈의 E를 얘기를 해가지고 음식 조절과 운동 조절을 열심히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또는 환자 보호자분께서 조금 더 숙지하셔야 될 부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토크쇼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과 식사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가만히 있는 병이 아닙니다. 원래 없던 당뇨가 혈당이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당뇨가 생겼듯이, 한번 진단을 받은 혈당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는데, 운동과 음식 조절과 같은 생활 습관이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의 운동, 여기에서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심장이 좀 빨리빨리 뛰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힘들 정도의 그런 강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보기를 차고 다닌 경우에는 분당 100걸음이나 110걸음 정도의 속도이고요.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당 한 6km 정도의 그런 속도의 걸음걸이가 중등도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근육 운동, 즉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요, 당뇨병 학회 회원들이 있는 병원에다가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병원에 이제 이러한 게시판에 포스터처럼 붙여놔가지고요, 환자분들을 오실 때 합병증 검사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운동, 금연, 혈당 측정, 여러 가지 금연 상담, 허리둘레, 여러 가지 이러한 검사,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충분한 역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특히 여름철에 우리가 궁금해야 될 여름철에 효과적인 운동이나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또 여름철 식생활 중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복통과 설사에 대한 예방 대치법, 그리고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러한 여행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여름철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고 조치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름철에 아무래도 습도도 높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맨발로 다닐 확률이 높은 여름철에 어떠한 식으로 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포함 5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함께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순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